네, 박정희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한판 클래스는 항상 금요일 2부에 진행을 하는데 대개 꼭 모셔야 될 분, 꼭 만나야 할 분들이 원하는 경우는 한판 클래스를 옮겨서 목요일로 합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셔서 목요일 날 한판 클래스를 진행할 텐데요. 자, 드라마 모범택시에서 갑질 회장 역을,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는 말썽 부리는 낙하산 회장 아들 연기하면서 떠오르는 악역 전문 배우가 된 이른바 빌런 연기의 황제가 된 분입니다. 배우 백현진 씨입니다. 최근에는 토크쇼와 미술과 영상과 음악을 버무린 공연까지 준비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백현진 씨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네, 진 백현진이라고 교수님.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 소장님. 전 이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아이고, 지난주부터 막 계속 들떠가 주셨어. 고맙습니다. 우리 백현진 씨가 근데 저희 한판 승부를 원래 알고 계셨다고 제작진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뭐 정치 뉴스를 그 글로 안 읽은 지는 굉장히 오래되고요. 아하. 근데 그 정치 사안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을 때 라디오 중에서 두 개 프로그램을 제가 유튜브로 찾아서 듣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한판 한판 승부라 승부. 연락이 와서 이거는 해야겠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되게 그 9시 뉴스에 섭외가 와도 안 가신다고 그러는데 저 한판 이번 승부 8월에는 너무 일이 많아서 예. 일할 때는 사실 그 남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되게 정신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백현진 씨가 참고하는 두 개 프로그램이 저희 박정희 한판 승부, 또 하나는 김현장의 뉴스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김현장 앵커를 위해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 백현진 씨를 20년 전 홍대에 고깃집인가 술집 소주 마시면서 그때 뵀는데 20년 만에 예, 그때 기차 다닐 때 그렇죠. 아직, 기찻길 옆에. 예, 그때는 그 가수 밴드 가수다 이렇게 소개를 그러니까. 받았고 그다음에 예. 아티스트다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예. 오늘 막 동영상을 보는데 그 뱅버스인가 예. 거기 보니까 막 그 찌질남의 연기를 하는데 찌질남 연기. 배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저도 직업 배우가 돼 그러니까 직업 배우로 살게 될지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원래 전공은 미술이셨죠? 예, 그 조각과를 들어갔다가 홍대. 예. 근데 금방 그만뒀어요. 되게 천재들은 대학 갔다 그만두거든요. 스티브 잡스의 길을 가신 겁니까? 저는 빌 컴퓨터 게이츠.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 아무튼 대학교 그래도 중퇴. 야. 최근에 그러니까 화가로서 활동하시면서도 오렌지 이달의 예술인상 이런 것도 받고. 그거 아마 2017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네네. 그 1년에 그 작가 4명씩 후원 작가를 선정해서 올해의 미술상이라는 전시를 하는데 예. 거기에 어떻게 운 좋게 들어간 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다 잘하시면 혹시 뭐가 더 잘 되고 싶다, 뭘 더 집중하고 싶다는 연기, 게 있으신지가 미술. 전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수로서의 백현진 씨 팬인데. 진심으로는 좀 그냥 좀 담백한 노인이 되고 싶어요. 예. 예. 담백한 노인. 예, 그러다 보면 아마 작업은 계속 할 텐데 작업들이 나오겠죠. 그에 따라서. 예. 근데 저는 좀 당황했던 게 연기를 딱 봤는데 이것도 신인 연기가 아니라 진짜 물오른 연기고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죠. 어떻게 배우가 됐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연기를 하게 됐는지 연기를 한번 저희가 화면을 한번 보고 이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기 모범택시에서 연기한 박양진이라는 캐릭터. 예. 요거는 이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을 레퍼런스로 삼으셨다고요. 극 중에선 그랬는데요. 극중에서 사실은 저는 예. 보통은 작업하는 사람으로 미술가로, 음악가로, 연기자로 레퍼런스 없이 작업한 지 레퍼런스. 이제 오래됐는데 아하. 그때 그 특정 인물이라 그래서 유튜브에 딱 들어가서 좀 보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실제 그 폭행하는 장면 제가 그런 걸 잘 못 봐요. 무서워해요. 징그러워요. 그래서 실제로 바로 끄고 감독한테 영상을? 전화해서 나 저거 꼭 봐야 되냐고 그랬더니 전혀 안 그래도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 그냥 구글링해서 얼굴 봤는데 예. 머리 스타일이랑 인상 보면 대충 다 나온다고. 그래서 하게 됐고 그 진 작가님이 그
질문 주신 거 대답을 짧게 하면 그 연기를 어떻게 됐냐? 95년부터 그 지금 이날치 프로듀싱하고 영화 음악 감독으로 일하는 장영규 씨랑 어브 프로젝트라고 해서 홍대 앞에서 이제 학교 안 가고 그래서 친구들이 너는 홍대를 다닌 게 아니고 홍대 앞을 다녔다고 그래서 천재인데 그랬어요. 천재. 그 표현 자체가 천재인데. 네, 오래된 친구인데 아니, 그냥 농담으로 야 너 되게 천재다. 적확한 표현이다 그랬는데 홍대 근데 앞을 다녔다. 그러면서 그 공연을 하는 중에 뭐 장선우 감독님, 뭐 홍상수 감독님, 뭐 이런 분들한테 연락이 오다가 예. 김지훈 감독님이 그때 반치광 만드셨을 맞아요. 때예요. 네, 그래서 그때 삽입됐던 노래들을 몇 곡 부르는데 처음으로 이제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김지훈 감독님이 설렁탕 사주겠다고 장영규 형이랑 저랑 어차피 음악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현장 한번 나와서 카메오 하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동영상 특히 영화라는 매체에 카메라로 처음 한번 기록돼 본 거고요. 예. 그 이후로는 이제 독립영화 쪽에서도 부르더라고요. 저 음악 하는데 좀 이상하다고 저 사람 캐릭터 불러다가 좀 써먹자고. 이상하다. 예. 이상해야 되는군요. 그렇게 해서 그 배우로서 정체성 없이 그냥 품앗이 다니듯이 다니던 게 굉장히 이제 뭐 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랬었던 겁니다. 근데 그 학수고대 했던 날 때도 직접 출연하셔서 예, 그거 난해한 연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예. 그 어디 영화과 학생이 졸업 작품을 찍는데 그 출연을 해달라 그래서 출연을 하고 나서 그게 다 일종의 품앗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나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NG 컷만 다 혹시 내가 그래도 공짜로 일을 했으니 NG 컷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선뜻 그러셔서 NG 컷만 갖고 그래서 장면이 반복되는 예, 거예요. 편집을 한 겁니다. 예. 아하, 그렇군요. 최근에 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무빙에도 우리 배우님이 나오시더군요. 예, 나오자마자 죽습니다. 저- 유승범 씨한테 맞아서 맞아 죽습니다, 진짜. 진천 역할. 예, 예. 저희 모시기로 했는데 딱 그 드라마에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예, 그 이게 나오자마자 딱 죽길래 와우, 저 어렸을 때 팀버튼 화성친공 좋아했었거든요. 예. 그 유명한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자마자 다 죽길래 와우 막 이랬는데 그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뭐 제가 유명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너무 좀 짧은 출연해서 아쉽진 않으셨어요? 사실은 그 뒤쪽 시리즈에서 이제 그 과거에 이제 회상 장면. 예, 그런 그 씬에서 다시 나와 젊었을 때 진천이 후반부에 나오기도 예, 하는군요. 액션을 좀 합니다. 그러면 아직 1회가 끝이 아니군요, 그죠? 네네. 그럼 끝까지 보면 이제 우리 배우님을 볼 수 있는. 한 2회 정도 더 짧게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기대하면서 보면 좋겠네요.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배우님 얄미운데 너무 재밌게 웃기긴 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폭력 장면을 못 보신다는 게 큰 반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 주셨는데. 액션 영화도 잘 즐겨 보는 편이 아니고 그리고 아. 실제 요즘에는 뭐 그 유튜브 들어가면 별의별 영상이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못 보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가끔 뭔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것들 그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들 실시간으로 막 녹음해 놓은 진 작가님이 그거 가장 많이 보시는 분이세요. 저는 근데 그거를 보는 걸 반대하거나 그런 쪽은 예. 전혀 아니고 예. 그냥 제가 못 봐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허. 뭐 어떤 사람이 돼지고기 못 먹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우님이 그 유명한 작품 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해서 정치평론가 김성남 역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드라마가 이제 정치기를 다루는 드라마기도 하고 저희가 또 시사 프로그램이니까 네. 그 연기를 하시면서 혹시 참관 정치평론가가 있으신지라는 질문이 청취자에게 그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퍼런스를 제가 없이 작업하는 사람이라 예, 그냥 두루두루 뭐 한때 100분 토론은 좀 즐겨 본 적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만큼 아. 소화한 겁니다. 진보 성향의 정치평론가여가지고 예.
또 뇌생남 이런 또 캐릭터가 있고 해가지고 이제 예. 일각에서 우리 진중권 작가님이랑 좀 유사한 제가 게 볼 아니냐. 때는 진중권 작가님은 예. 그렇게 안 후져요. 그 역할을 해서 나온 아. 사람은 정말 후지고 부인이 또 장관이기도 예, 하고 예. 막 그러니까. 예, 아. 되게 찌질하죠 그 사람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건도 벌이고 그냥 좀 나쁜 사람이죠. 그래요. 뭐 나쁜 사람 따로 없겠지만 나쁜 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 역할은. 작품 고를 때 배역 대사를 본인식으로 바꿔서 연기하는 걸 허락해주는 작품에만 출연한다 이런 기준을 갖고 계시다고 네. 들었는데. 예. 예, 어.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시나리오는 많이 안 바꿔서 할 경우가 있는데 좀 사실은 드물고 보통은 감독 만났을 때 영화는 일단 감독에게 그리고 시리즈물은 이제 감독 만났을 때 배우의 그 작가분한테 또 얘기를 전해달라고 하는 말이 지금 친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그 내용을 당연히 바꾸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 제 문장을 낱말들을 좀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열어 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게 오케이가 나면 그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 배우님 그 살면서 지금까지 본 한국 아저씨 연기 1등임 이런 연기 분야의 권위자라고 쓰인 트윗을 캡처하셔가지고 예. 나의 50에 드디어 한 분야의 권위자로 등극했다. 요 쓰신 게 또 화제가 됐었어요. 그건 그냥 너스레 떤 겁니다. 네. 그게 뭐 그렇게 좋은 뭐 타이틀이겠어요. 예, 뭐 제가 앤디 월처럼 무슨 뭐 어떤 예술가로서 거울이 되겠다 그런 막 재능이 있거나 뭐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너스레 떤 거예요. 나와서 했던 네. 것이다. 근데 자꾸 주로 이런 쪽에서 섭외가 들어오나요? 이런 어떤 근데 사실 비슷한 꼭 그렇지는 캐릭터들? 않는 게 아직도 그 보통 이제 시리즈물에서 빌런 역할들 한 게 잘 돼서 그렇지 독립 영화 쪽이나 아니면 뭐 그런 쪽 아직 계속 일을 하는데 그런 데서는 그냥 아주 소위 얘기하는 평범한 아저씨들 역할 많이 하고 그런 사실 그렇게 슬슬하는 역할이 저한테는 좋아요. 근데 이제 슬슬하는 역할의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뉴진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호공 예. 씨의 뱅버스라는 음악에 맞춰서 연기를 하실 때는 사실 끊임없이 달리는 거잖아요. 넘어지고 달리고 부딪히고 하면서 보는 내내 막 이렇게 이틀 동안 달렸어요. 진짜 꼬박. 이틀째는 온몸에 멍이 드셨겠어요, 진짜. 제가 링거마저 맞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런 줄 알고 수락을 하신 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 음악 때문에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역에 마음에 드셔서 하셨던 건지. 제작자가 음악을 들려주고 우리가 이런 지금 앨범을 내려고 그런다. 근데 그 제작자가 동네 사람이라 가끔 보는 젊은 제작자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 행보가 재밌어서 그냥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골 때리겠구나 하고. 그 연기도 뭐 이제 빌런 역할도 있고 평범한 역할도 하셨는데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역할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예, 건 있나요? 탐나는 사실 역할. 그런 거는 없고요. 겸손하게 얘기하려고 겸손하게 얘기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냥 대신 좋은 제가 한 여러 편 재밌게 본 영화 감독 혹은 시리즈물 감독이랑 일을 하고 싶은 거지 어떤 역할은 상관은 없어요. 같이 일하고 싶은 감독 예. 어떤 분이 이제 있을까요? 지금 아직 해보지 못했지만 나 좀 왜 안 부를까 이 사람.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마스크걸이라는 거 제가 원래 시리즈물도 잘 못 봐요. 예. 그냥 너무 저한테는 길어요 호흡이. 근데 요즘에 쇼폼이라 그래서 뭐 조금씩 짧아지고 맞아요. 있어서 예. 이상청도 그런 쇼폼 그 쪽이었죠. 한 30-40분, 20분에서 40분 안에 벌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은 조금 보는데 네네. 하도 제 주변은 사람들도 얘기하고 뭐 회자가 되고 있길래 마스크걸 에피소드 1을 봤다가 예. 제가 그거를 한 3편까지 봤어요. 근데 오. 오늘 오다가 제 매니저한테 이거 재밌다 이렇게 뭐 재밌게 본 것들 공유를 서로 하거든요. 그 제 매니저가 들으면 저 새끼 지가 일방적으로 저 사람. 공유야. 지가 나한테 뭐 재밌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럴 텐데 여하튼 제가 좀 뭐 같이 일하는 분이니까 재밌는 거 음악이나 뭐 영화나 뭐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중에 마스크걸 굉장히 재밌더라고. 와 이랬더니 그 친구가 찾아보더니
김용훈 감독. 선배가 너무 좋았다는 지푸라기라도 자벽 같은 잡고 싶은 동물. 짐승들. 짐승들.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전도연 씨가- 직물들. 이게 전도연 제목인 씨가 것 같은데 네. 요거 재밌었다고 제가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그 감독이라 그래서 박수 쳤어요. 이 감독 뭐 모르지만 응원. 왜냐하면 제가 영화도 재밌게 보고 그 감독의 시리즈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하. 재밌게 봤으면 이 사람은 내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예. 그 영화. 한국말로 하는 연기들 보는 거 중에서 저는 약간 대잔치처럼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진중권 작가님이 아무도 안 부러워하지만 한 분 부러워하잖아요. 정우성 씨. 정우성 선배도 거기서 너무 좋고. 맞아요. 뭐 하루라도 정우성이 얼굴로 살아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 얼척이 없어 한번 모셔야 되는데 정우성 씨. 그 마스크 걸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 어떤 캐릭터가 재밌게 보셨던 거예요? 그냥 사실은 전체적으로 전체 흐름이. 사실은 동영상이라는 게 보이는 것과 들리는 거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보이는 거랑 들리는 거를 굉장히 잘 다루는 감독이구나. 그리고 각본도 물론 원작이 있었지만 자기가 본인이 쓴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튼튼한 사람이겠다 싶었어요. 그 시리즈물 하나 보고 영화 하나 봤더니 뭐 삑사리 날리 사생활에서 빼고는 작업에서는 크게 삑사리 날리를 없겠다. 좀 관심 가져야겠다. 뭐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되게 이제 새롭더라고요. 그 감독님 입장에서는 주연 조연 배우든 OST든 지금 이제 들고 곧 오시겠네요. 하여튼 제가 재밌게 본 작업들을 하신 분들한테 연락이 오면 사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자리도 그렇고 그냥 저는 쓱 움직여요. 그때는 튼튼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을 때, 그죠? 예, 그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제가 이제 반백살이라 반백살이 좀 돼서 건강 정말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렇군. 김성애 싫어하는 모든 소장님과 사람들 포함해서. 놀랍지만 동갑이시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쥐띠시군요. 쥐띠입니다. 어디서 놀러 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냥 댓글로만. 음악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이제 어부 밴드 방백으로도 밴드도 하시고 그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 음악 감독 이준익 감독의 변산 OST를 작사 작곡하셨어요. 음악 작업은 사실은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예. 지금은 백현진 씨라고 또 밴드를 이 팀도 한 5, 6년 됐는데 방백이라는 프로젝트 팀 이후에 또 프로젝트 팀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9월 1, 2, 3일 날 할 때도 전체 쇼가 100분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한 30분은 저희 밴드가 소화합니다. 예약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티켓을? 얼마 전에 저도 표를 못 구했어요. 한국일보 인터뷰하신 거 보고 나서 잽싸게 하러 갔는데 실패해갖고. 저도 원래는 아티스트 그 대할인율의 티켓이 있는데 그냥 일하느냐고 나중에 사야지 그러다가 어느 날 들어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없으면 진짜 없는 거예요. 안 사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빨리 먼저 구매하라고 진작부터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넉놓고 있었네요. 그렇군요. 야, 당사자도 음악은 따로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부 밴드 하면서? 저는 다 독학입니다. 천재시네요, 정말. 아니에요. 천재는 따로 있겠죠. 뭐 하이젠베르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천재겠죠. 갑자기 또 오펜하이머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오펜하이머 얘기할 때도 모셨어야 됐나 보다. 오펜하이머 얘기 지난주에 저희가 했었거든요. 박권 교수와 함께. 근데 제가 이제 노래를 주로 들을 때는 뭐 어부 밴드는 약간 다른 분의 색깔이 묻어 있다고 하고 본인 이제 솔로 앨범 내시고 뭐 이제 뭐 무릎베개라든지 뭐 학수고대 하던 날 이런 때 보면 제가 듣는 느낌은 약간 찐득찐득한 장판 바닥에 누워서 계속 뒹굴고만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직접 뵈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건강. 쓸 때는 실제로 생활이 그랬습니다. 그게 그 지금 언급하신 그 곡들이 제가 한 20대 말 30대 초에 쓴 곡들이니까 20년 전인데 그때는 보통 많이 낙담하고 뭐 분노하고
뭐 다 냉소적이고 굉장히 염세적이고 그러면서 진짜 바닥에 많이 붙어 있었어요. 예. 술도 많이 드시고. 예, 술도 많이 먹고. 근데 그 술, 담배는 한 번씩 그 이게 컨트롤이 되나 중독되기는 싫어서 한 번씩 이렇게 끊으세요. 안 할 때들이 있습니다. 오, 예. 그렇군요. 근데 주로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20대 때. 예. 그 산울림의 김창완 씨는 연기는 돈 주니까 하고 음악은 돈을 주고라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백현진 씨에게 연기랑 음악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메카니컬리 간단해요. 그냥 연기는 소리와 음악, 그 소리랑 보이는 걸 다루는 거고, 예. 그냥 음악은 소리를 다루는 거고. 예, 그렇게 건조하게 저한테는 구분돼요. 혹시 톰 헤이츠를 레퍼런스 했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별로 동의가 아니요. 제가 인터뷰에서도 정말로 아직도 존경하고 좋아했고, 그냥 20대 한 중반까지는 톰 헤이츠 같은 뭐 한대수 같은 목소리를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계속 해봤자 주석 따는 일밖에 안 될 테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여튼 내 목소리를 찾아서 갖고 그거로 일을 봐야겠구나 해서 많이 훈련을 했습니다. 혼자 이것저것. 그래서 최근에 앨범들은 조금 더 밝아지신 거군요. 그때에 비해서. 그거는 그냥 사람이 바뀌니까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김성희 소장님이 그 인터뷰 출연자에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신 건 처음이에요. 연구를 한 적은 없고요. 정말 팬이라서. 고맙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계속 그 뭡니까 소풍 기다리는 애처럼 굴었어요. 아니 뭐 이번 백현진 쇼도 그렇지만 뭐 김옥희 씨라든지 이런 그 이제 멤버들 같이 합을 맞춰서 연주하시고 실험극 공연, 하는 게 백현진 쇼 공개 방송. 되긴 해서. 77쇼 할 때 한번 그 관심 그 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77쇼는 제 동네에서 한 1분 거리에 그 클럽 2군데를 정해서 공연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한 100분 정도, 한 90분에서 100분 진짜 말 없이 그냥 음악 연주만 하는데 그때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저희 날 잡아서 가죠. 예, 오세요. 제가 뭐 하여튼 즐겨 듣고 응원하는 프로그램 분들이 오시면 생방송으로 사심을 드러내긴 또 저희 세 사람이 처음이긴 한 것 같은데. 자, 백현진 쇼 공개 방송이 실험극 공연인데 이 연출, 극본, 음악, 배우 다 맡으시고 또 비디오, 설치 미술, 토크쇼, 낭송, 연설, 그 연출, 음악 공연, 토막극도 이 20개 파트로 나뉜다. 이 기사를 봤는데 그걸 다 그러면 우리 배우님이 다 이게 만약에 각 분야에 다 또 어떤 한 분들이 있었으면 그 예산이나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못했었을 거예요. 그냥 제가 혼자 하니까 쓱쓱 그리고 제가 그 일하는 사람으로는 무리 없이 일하자가 제 되게 큰 목표 중에 하나라. 무리 없이 일하자. 예. 그래서 혼자 하니까 좀 쓱쓱합니다. 그리고 일을 이제 더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 들으면 이제 뭐 실례될 얘기인데 그냥 나름 일을 오래 했죠. 뭐 그러니까 지금은 운 좋게 그리고 계속 작업만 하면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쓱쓱 하는 편입니다. 근데 쓱쓱하시는 같이 하시는 분이 배우 김고은 씨, 한예리 씨, 문상훈 씨, 가수 장기하 씨, 등등이 있습니다. 20명의 출연자가 하는 공연인데 그런 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가 직접 전화번호를 알면 제가 직접 캐스팅 디렉터가 돼서 전화를 하고요.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김고은 씨 같은 분은 제가 서로 그 안면은 있지만 같이 작업도 해봤지만 제가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전화번호 알만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연결을 그러니까 그분한테 캐스팅 디렉터 역할을 좀 맡기죠. 아니죠. 그냥 전화번호만 이렇게 넘겨달라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고맙게들 많이 바쁘신 데들 같이 해주셔서 카리스마가 있으십니다. 섭외하실 때도 아니에요. 저 뭐 원래 카리스마 있으면 제가 이번 작품을 하는데 그런 거 안 하고요. 저 현진인데요. 제가 뭐 좀 하는데 돈이 없어요. 예산이 많이 없는데 무슨 카리스마가 너무 미안해요. 내가 그림으로 좀 때우면 안 될까?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출연료를 그림으로
지금 예산으로는 사실 오. 그분들 움직이는 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유 이게 야, 이게 그렇죠. 들을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 너무나 아쉽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한 번 더. 밖에서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약간 실감이 나는 게 와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연예인 같은 분들 느낌이에요. 밖에서 이렇게 와 이제 여기 라이브로 들어오게 됐다 그러고 밖에서 이렇게 야. 화면 보는데 저희의 즐거웠습니다. 가장 큰- 저희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티스트 백현지 씨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